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뭐 그런 형태들이 발생될 수 있기 때문에 정확한 생각을 가지고 해야 되고, 두 번째로 뭐 파견 가게 되면 일반적으로 물어보는 게 뭐예요? 뭐하러 오셨냐? 거기 얼마나 있었냐? 다른 데도 다녀봤냐? 뭐 이런 것들을 물어보죠. 그냥 척 하면서. 그죠? 그러면은, 우리 기존에 프로필 게시한 대로 그거를 인지하고 가서 그거에 대해서 명확하게 얘기해 주면 되겠죠. 그 사람 따라 틀리니까. 그 사람이 또 물어보는 게 뭐냐면, 회사에 직원 몇 명이냐? 뭐라고 그럴까요? 뭐라고요? 뭐라고 해야 될까요? 이런 질문들이 그냥 난방에 나와요. 나오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우리 인지하고 있어야지. 뭐라고 해야 돼? 뭐 사실대로 얘기해줘야 되나요? 아니, 그냥 일반적인 본인이 물어봤을 때 뭐라고 할 거냐. 그냥 생각 없이 얘기해봐. 6명 있다. 그러겠죠. 근데 이제 그런 부분들도 이게 보완상이 될 수 있어요. 우리 회사 규모가. 왜냐면 다른 일도 우리가 좀 시켜줘야 되는데, 얘네들 다른 일 하면 영향이 안 돼요. 사장을 봤을 때는 굉장히 영향이 되는 걸 봤는데, 네? 뭐 그 직원을 보고도 판단할 수 있지만, 그 직원 수 몇 명이냐 물어보는 경우는 회사 영향을 보는 거거든요. 그럴 때는, 다른 직원들, 파견 나가는 직원들도 여러 명 있어서 총 인원을 잘 모른다. 제가. 내부적으로 우리 팀이 위해서 내가 이끈 팀이 6명이었다. 그렇게 얘기해 주시면 돼요. 그죠? 정확한 규모는 저도 잘 모른다. 사실 몰라요, 본인이. 우리 뭐, 저기 하리사도 있고, 여러 명이 또 사람도 있는데, 그런 분들, 그냥 본인 분들이 그냥 생각 없이 그냥 눈에 보이는 사람도 6명입니다. 더 설명 없이. 그 사람이 가갖고, 그 팀장한테, 그 6명밖에 안 보이고, 조그만 회사예요. 그렇게 돼버렸네, 실제로? 그게 본인이 아무 생각 없이 그냥 진솔하게 그냥 얘기했지만, 결론적으로는 회사의 사업을 방해하는 게 돼버리네. 다른 사람 계속 추진해야 되는데, 추진 못하는 거예요. 그리고 말 한마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또 다른 예 하나 들어볼까요? 우리가 거래처들이 있어요. 우리도 서비스들이 하지만 서비스 유통이라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거래처들이 있어요. 예를 들어 도메인 등록? 우리가 얼마에 받아서 얼마에 팔고 있는데, 네? 그죠? 우리가 마케팅 할 때는 우리 도메인 등록 기간, 도메인 등록 업무 대행을 합니다. 도메인 사이트에서 등록이 가능합니다. 이렇게 영업을 하고 마케팅을 하는데, 네? 전화 온 사람이 뭐 우리 회사는 어디 업체가 거래해서 도메인 등록하는 거예요. 그건 어떤 대조로 얘기하면 뭔지 알아요? 우리 부품 어디서 납품받아요? 거래처한테 얘기해 주는 거죠. 어마어마하게 큰 업무 방해를 하는 거죠. 뭐 예를 더 쉽게 얘기해 볼까요? 본인이 중고에 본인 잠바가 있어요. 응? 잠바라고 얘기하면 그렇죠. 본인이 뭐가 있을 것 같아요? 자판기가 있어. 키보드가 있어, 키보드. 키보드가 있는데, 내가 같이 있는 친구한테 이 키보드를, 15,000원에 팔았어요. 그게 좋은 거야, 이거. 너 키보드 그거 어떻게 쓰냐. 15,000원에 내가 싸게 주는 거야. 팔았어요. 근데 본인 이 키보드를 7,000원에 샀어. 웃을 일이 아니라 7,000원 샀어요. 그럼 그 친구가 그 7,000원 산 걸 알기 전에는 나한테 좋은 키보드를 줘서 고마워. 나 잘 쓰고 있어. 이랬던 친구인데 그 7,000원이라는 거를 본인이 사서 그 친구한테 그걸 15,000원에 팔았다는 걸 알게 되는 순간 어떻게 돼요? 화나죠.
우리가 깨지는 거예요. 근데 실질적으로 장사라는 개념 자체가 그렇고 유통이라는 자체가 그렇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이윤을 남기고 장사하는 거잖아요. 그죠? 그런 맥락에서 그건 당연한 건데 그 사람이 그걸 알고 있는 상태에, 모르고 있는 상태에서는 나한테 고마워하지만 그걸 아는 순간에는 기분 나쁜 거예요. 그죠? 그래서 우리가 뭐 어디다 거래해서 뭐랑 거래처나 누구한테나 뭐 주변 친척 이런 사람한테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거죠. 그것도 업무 방해죠. 자기 막 그냥 생각 없는 사람들이 문제가 많은 거예요. 뭐 이런 걸 뭐 언론 탄압이다, 언론 규제다 막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우리가 그게 타격이 있거든요. 우리 거래처에서 알게 됐을 때. 뭐 지금 뭐 급여에도 그렇지만 뭐 요즘 급여를 갖다가 200을 받는다. 월. 그죠? 200을 받는데 홈페이지 의뢰를 했더니 3일이면 끝나더라. 거기 3일만 끝나는 거 봤어요. 아이고, 전화 통화했는데, 사실은요, 이거 3일밖에 안 걸렸어요. 내가 다른 일 하느라고 바빠서 못한 거예요. 자기가 뭐 핑계댈 게 없어. 나중에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좀 많이 봤어요. 그럼 고객은, 자기 200 받는 얘기는 했을지 안 했을지 모르겠지만, 그죠? 저 친구가 한 6천 정도 받으니까 3일을 나누면은, 뭐 이렇게 생각할 수 있으면, 뭐, 2,400 받아 200 받는 생각했을 때, 3일이면은, 뭐야? 나한테 그런 거 300만 원 받아 먹었어? 이런 답이 나오는 거예요, 이게. 그러려고 물어보는 거고. 아니, 왜 그런 거 가지고, 파견 나가면, 업무적으로 나갔는데, 그죠? 엄청 어마어마한 손실이 생기는 거죠. 그럼 이 사람 다음에 홈페이지 만들 때 어떻게 해요? 그 고객이. 딴 데 가도 똑같아요. 딴 데 가서 만들면 다음에 프리랜서 쓰죠. 자기가 직접 구해서. 그리고 실패하고, 깨지고. 안 되겠다. 비싸도 그냥 사야겠다. 뭐가 돌아오는 거죠. 그런 거예요. 실제로 제조업체에서 자기 단가에 대해서 한 개의 단가를 거래처에서 얘기했다고 그 사람을 무슨 퇴사라 그래? 징계퇴사를 시키더라고요. 그 무역하고 우리나라 내국어에 내 거 파는 거에 얼마 안 된다 치는데 무역하는 회사 한 번 나갈 때마다 10억 나가고 막 그래. 그거 하나 10억짜리 거래처를 놓치는 거야. 그거에 대한 그 가치가 얼마 돼? 근데 사태의 심각성과, 그죠? 그거에 대한 정보에 대한 중요성을 정확히 지금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거예요. 이런 것들을 잘 인지를 못해서 그냥 생각 없이 양심이나 뭐 이런 것도 없이 그냥 그 나중에 이제 당당하다고 얘기하는데 그거 내가 이렇게 동영상 찍어서 교육시키는 부분들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나는 살면서 알게 됐지만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사람들, 젊은 사람들은 모른다고. 그죠? 그럼 자기도 그렇게 실수를 계속 하게 되고 그 실수 속에서 회사는 업무를 방해받아서 계속 수익은 줄어들고, 그죠? 뭐 그런 거죠. 그 파견을 나갔을 때의 그 보안이라는 거는 그 직무 외에 모든 사람들이 보안이 되지 않을까. 또 어떤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나가게 되면? 그냥 말해서 안 섞는 게 최고입니다. 네? 그냥 업무적인. 아니, 근데 평상시에도 그런 얘기는 솔직히 할 필요가 없어요. 자기 그 업무 보안이라는 부분들에 있어서 외부적으로 일을 해도. 물어보게 유도를 해요. 그런 얘기 나왔을 때 좀 생각 좀 해서 다 돌려줘서 좀 얘기를 좀 해줘서 그 사람이 하던가 이렇게 해야 되는 거지. 그 파견 나가서 지네 회사를 뒤지게 하고 오는 사람도 있어요. 개념은 사장 욕하고 자기네 부상사 욕하고 일을 똑바로 못한다느니 뭐. 근데 실제로 세계적인 기업들은 그런 문화와 그런 교육들이 잘 돼 있어서
굉장히 자부심도 많고, 뭐, 내가 봤을 때 이번에 세계적인 기업을 갔다 왔는데, 여기 이제 박사학위 받은 사람이 겸손하게 얘기하죠. 배운 사람들이 얘기하는데, 내가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20년 사업하는 전문가 입장에서 봤을 때, 별거 아는 일을 하고 계시더라고요. 근데 굉장히 자기 잡에 대해서 자부심을 갖고 있어요. 왜 자부심을 가져야 그 사람이? 그 뒤에 자신이 뒤에 회사 강하니까. 뭐 그래서 그런 생각이 사고가 생겼는지 모르겠지만 어떤 자기 한 거가 남들과 틀리다. 나 하나를 했는데 틀리게 했다. 내가 만든 거는 이러이러한 큰 기업에서 쓰고 있다. 뭐 틀린 거예요. 뭐 소주병 병을 하나 만들었는데 이걸 신라호텔에서만 쓰는 소주병이 있고 얘 일반 그 슈퍼마켓에서 파는 소주병이 있다고 생각했을 때 내가 봤을 때 갔거든요. 전문가한테 갔을 때. 네? 근데 신라호텔에서 쓰고 있는 소주병은 더 자부심이 있죠. 그거 만든 사람. 그게 다 브랜드 가치니까요. 그렇죠. 733. 다들 중개업체, 중소기업들이 다 25분이니까 25분 하나 더 끝냅시다. 그리고 선택에 대한 보안 사항도 있어요. 네, 뭐가 나가서 일을 하게 되면 물어보는 경우가 있고, 그죠? 물어보는 거에 대해서 단순한 사항이기 때문에 내가 항상 했던 사항이기 때문에 편하게 얘기해 주는 경향이 있어요. 근데 여러분 많이 겪었죠. 내가 최근에 녹화는 처음 하지만 네? 뭐 명절에 가서 얘기를 했는데 뭐 바코드에 이미지 나오는 기능을 있으면 좋지 않겠습니까? 했더니 예 그럼요 그거 처리해 드릴게요 라고 얘기했다고 했나? 아니면 나가서 어쨌든 해줄 것 같은 뉘앙스로 안 된다. 이건 진중하게 얘기를 해야 된다고. 이게 우리가 비즈니스란 말이에요. 이게 영업하는 건 비즈니스가 아니라 나가서 사람을 만나고 전화를 통화하고 외부랑 접촉하는 것 자체가 다 비즈니스라고. 그죠? 그때는 정중히 진중하게 얘기를 해줘야 된다고. 이거는 정말 검토를 해봐야 할 사항이고 그 검토된 결과에 의해서 가능한지 여부를 이거 해줄 수 있는지 못 해주는지가 아니라 가능한지 여부를 결정을 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진중하게 답을 해줘야 되는데 그냥 그 개인화되어 있는 사람들은 그냥 자기 선에서 그냥 얘기를 해버린다는 거죠. 그걸로 인해서 업무적 리스크가 생기고 업무적 리스크가 생긴 거에 대해서 납기가 어겨지고 납기가 어겨진 거에 대해서 회사가 손해배상을 하게 되거나 그 안 좋은 평가를 받게 되면 그 자체도 업무가 방해되는 거고 회사에 손실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런 거에 대해서 명확히 인지가 되고 뭐 진중성? 말에 대한 진중성? 이런 것들을 생각하지 않으면 항상 문제가 발생이 되고 뭐 특히나 이제 고객들이 그 파견 나가는 곳에서 문제의 소지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정확하게 증거를 갖기 위해서 유도 질문을 하는 경우도 있어요. 일이 잘 안 됐을 때 누군가 뭐 쉬운 얘기로 뭐 관공서에 파견을 나가면 아까 계약책도 막 쓴다고 했잖아요. 그럼 왜 우리 같은 데는 왜 줄을 줘요? 이 사람들이 자기가 직업 뽑아서 쓰면 되는데. 그 프로젝트에 대한 리스크를 감수하고. 그렇죠. 책임을 져야 될 사람인데 개인한테 책임을 지고 회사에 책임을 지고 하기 위해서 일을 똑바로 하기 위해서 하는 거고 시키는 거거든요. 그러면 이 프로젝트가 실패를 하거나 실패하면 안 되겠지만 실패 소지가 있으면 원인을 정확하게 잡아놔야 되기 때문에 그럼 뭘 잡을 수가 있어요? 같이 파견근무했던 사람에 대해서 얘기하겠죠. 더 파고도 아까 같은 그런 문제의 요소가 있는 부분들을 더 집중적으로 물어보고 조회해보고 아니 사무실 전화해서 물어보는 경우도 있고 그 사람이 같이 일하고 있는데요 이렇게 하면서 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내가 지금 이렇게 설명하니까 뭐 되게 위험한 거를 이런 부분에 대해서 경각심 주고 얘기하는 것 같은데 아니 그게 아니라 이런 문제 때문에 문제가 생겨요.
충분히 문제 없이 할 수 있는데, 예? 이런 것들 때문에 자기 그 일하는 사람이 사귀어서 자기네들이 저하 시키고 저하들 사기를 가지고 일을 하면 당연히 다 안 되겠죠. 예? 그죠? 그게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 입장에 같이 작중이 될 수도 있는 거고, 그 사람들이 하는 행위가. 그런 부분들을 현명하게 대처를 하기 위해서 지금 내가 교육하는 거예요. 또 그 사람들이 자주 나가서 파견을 나가게 되면, 근데 사실은 이제 파견 나가면 거의 일이 99.5%, 99.9%죠. 일에 대해서 얘기하고, 예? 언제 돼요? 뭐 하고, 나머지 1% 때문에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건데, 잘하면 문제 없어요. 잘해도 아까 같은 그런 문제들 때문에 그 다음 업무들에 대한 우리 평가나 인식이 나빠져서 틀릴 수 있는 우려가 있으니까 지금 얘기한 부분들은 흔히 나오는 얘기들이고 앞으로 더 이런 것들에 대한 문제가 발생 사례가 있으면 그걸 내가 또 설명을 하고 사건 사례에 대해서 그걸 또 교육을 하도록 할 거예요. 또 뭐가 있을까요? 너무 그쪽에 조직문화에 물들지 않습니다. 그렇다고 하시죠. 그렇죠. 그냥 나가서 물들으면 이런 생각도 다 없어지고 정확히 뭐 전문가 나이도 어리고 뭐 애기들이 나가긴 하지만 프로 의식을 가지려고 노력해야겠죠. 프로답게. 뭐 SK 사기업의 SK도 이번에 지금 퍼블리셔 구하고 있는데 이쪽도 지금 같이 소화를 해볼까 지금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그렇게 했을 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하고 답변을 하거나 뭐 인간관계를 가져가면 일반적으로 생각 없는 사람들은 그냥 나가면 자기 보이는 사람은 다 인간관계가 생각하고 그냥 편하게 얘기하고 막 그런 경향이 있는데 지킬 거 지켜야 되잖아요 우리가. 그죠? 그게 바른 사회가 되고 그럴 것 같습니다. 질문 또 뭐 같은 게 있을까요? 복장이나 이런 것들은 좀 잘 챙겨서 입고 가셔야 되고 왜냐면 뭐 편하게 가면 거기 회사에 또 문화가 있는데 거기 회사 문화에 맞는 수준의 복장을 입어줘야겠죠. 그래서 다 넥타이 입고 다니면 자기 파견을 하고 난 넥타이 안 매요 이런 식으로 하니까는 거기 맞춰줘야 되는 거예요. 티 안 나게 누가 와서 거기 그냥 직원인 것처럼 그렇게 해줘야 될 것 같고 근데 그 회사 다 저기 그냥 사복 입고 다니는데 우리 회사는 유니폼 입고요 유니폼 입고 맨날 할 수는 없거든요. 그죠? 그러니까 그 회사 색깔에 맞춰주는 뭐 센스도 필요할 것 같고 또 파견 근로를 갈 때에 출퇴근 시간 잘 지키셔야 될 것 같고 중요 사항에 대해서는 항상 뭐 카톡이나 그걸로 피드백을 보고를 또 해야 되고 그런 것들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뭐 중요한 기술들은 내부에서 뭐 다 보관 처리하고 내부에서 하는 형태로 우리가 하고 있기 때문에 거기서 꼭 거기에 대한 현상 분석을 해야 될 사항들 거기에 대한 현상 분석을 좀 신속하게 해서 했을 경우에 그럴 때 이제 파견을 나가게 되고 그냥 프로젝트로 나가는 경우가 있고 프로젝트에서 그냥 인적자원 파견 단순하게 네? 한 명당 우리가 뭐 6개월 프로젝트, 3개월 프로젝트면 뭐 1인당 30만원 정도의 수익을 가지고 그 프로젝트 팀을 꾸려주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그 프로젝트를 나가 계약을 해서 해주는데 현장에서 근무하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자기 프로젝트에 잘 파악을 해달라고 요구사항 파악을 신속하게 하고 내가 좀 빨리빨리 보고 싶어서 그래서 파견을 나가는 경우도 있어요. 파견 나가는 경우는 두 가지 경우인 것 같아요. 그 두 가지 경우를 좀 정확하게 자기가 알고 나가야 거기 상황을 대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죠? 또 궁금한 거 있나요? 진행은 그 매일 가서 대표님이 알려주시는 거예요? 일단 현재는 지금 나가는 곳은
아침에 그 요구사항 분석에 대한 본인이 그 역량이 좀 부족하니까 응? 내가 아침에 와서 그 사람들이랑 같이 회의하고 본인이 페이퍼워킹 거기 사무실에서 회의록 작성하고 회의록 작성하고 뭐 설계서 작성하고 근데 그 설계서 작성이 본인이 이해가 안 되는 분이 많기 때문에 나한테 전화해서 뭐라고 물어봐야 될 거예요. 페이퍼워킹 작업을 할 거예요 지금. 파워포인트로. 페이지 스토리보드 작성한다 생각하시면 돼요. 그 스토리보드 오케이 되면 그 기준으로 디자인 할 거예요. 그 디자인을 거기서 괜히 거기 앉아서 해야 될지, 내부 작업이 있어서 내부 들어와서 작업을 해야 될지, 아니면 내가 그 디자인만 따로 사람을 구해서 확인해 보낼 수도 있기 때문에, 예, 그거는 거기 상황에 맞춰서 할 건데, 일단은 지금 그 설계하는 부분 때문에 나가는 거예요. 설계. 스토리보드 작성. 시스템적인 부분들은 내가 다 수소문해서 알아볼 거고, 거기에 대해서 내가 같이 옆에 따라다니면서 녹취해서 그 내용들을 거기다 정확히 적어 기록을 해주면 돼요. 그게 다음 프로그램 하는 사람이 그걸 보고 프로그램 하거든요. 예를 들면, 동영상은, 어느 업체에서 API 지원을 해가지고 그 웹코드에 의해서 연결하기로 했다. 거기에 대한 매뉴얼을 받아서 처리를 할 것이다. 아니면 매뉴얼을 뭘 받아놨다. 뭐 이런 얘기 있으면 거기다 그 멘트들을 정확하게 기록을 해주면 개발할 때 멘트 있다고 하는데 어디 있지? 없네? 물어봐야겠다 사장님한테. 사장님한테 물어볼 거 아니야. 근데 그거 알려주면 멘트 그 매뉴얼 가지고 동영상 연결하면 되는 거죠. 그런 형태로 정리를 해주시면 됩니다. 아마 본인이 뭐 관제 뭐 그런 거 많이 봤기 때문에 용어나 이런 부분을 빨리 알아들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우리 서비스 쪽에서 전혀 몰라갖고 잘 못 알아듣는 것 같은데 본인이 아는 부분만 아니라 모르는 부분도 계속 잘 듣고 여러 번 반복해서 듣고 단어가 모르는 거나 용어 모르는 건 물어보면 돼. 쪽팔려서 안 물어보거든. 구글 형한테 물어보는데 쪽팔리면. 응? 그게 이해가 안 되는 거거든 사실은. 응? 그렇게 생각하면 돼요. 뭐 자기 이해가 안 된다고 뭐 뜬구름 잡는다고 뭐 그런 생각하고 뭐 둥글게 얘기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안 되고 그거를 큰 틀에서 본인이 이렇게 이해해야 되기 때문에 그 사람들이 이해하는 거거든요. 큰 틀에서 보고 속까지 다 볼 수 있는 사람은 그 얘기를 안 알아들어요. 응? 엊그저께 회의한 것도 그 사람 엄청나게 큰 틀에서 얘기를 해요 보통. 응? 윗분일수록 더 커요. 국가가 정치하는 사람은 더 크게 얘기하고 응? 그렇게 얘기한단 말이에요. 그걸 경험이 본인이 많이 있으면 탁탁탁탁탁탁탁 정리가 되는데 그죠? 그런 경험이 없다 보니까 정리가 안 되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우리는 하나씩 죄송합니다. 하나씩 이런 거 좀 알려주세요. 하나 겸손하게 갑질하지 마시고 응? 겸손하게 일을 해야 된다고요. 겸손한 마음을 가지면 일 추진이 잘 돼요. 겸손하지 않으면 일 추진이 안 돼요. 왜 안 되냐? 쪽팔리고 자존심 상하고 내가 이것까지 물어봐야 돼? 자기가 제대로 얘기를 안 해주니까 이런 사고가 생기는 거 되거든요. 요거는 항상 나도 옛날에 그런 경험 본인이 좀 하는 생각들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안 하고 얘기하는 게 아니라고. 겸손한 마음을 갖고 놨더니 해결이 되더라. 그 자존감 떨어지는 게 아니야. 자존감하고 겸손한 거 틀린 거. 그거 잘 구분할 수 있어야 된다니까. 질문 있어요? 되게 맛있도록 하겠습니다. 교육은 맛있도록 하겠습니다.